좋아요, 구독.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건대 그리고 또 경제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분석 자료를 보면 지금 시장하고 연준하고 합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5번에서 6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뭐 2번이 되냐 3번이 되냐 되게 불안해했었거든요. 근데 연준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3번 정도 연말까지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추 합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죠. 몇몇 분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늦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 지금 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빚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경 5천조 원, 4만 조죠, 4만 조. 하루에 이자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매일같이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빚청산 좀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플레이션이 아주 올라가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든가 아니면 금리를 내려야죠. 기준금리를 내려야 국채금리도 내려가는 거고 국채금리를 내려야 앞으로 돈을 조달하려면 뭐 국민들의 세금도 걷어야 되겠지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또 세금을 재원을 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자가 좀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가장 심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대선이죠. 지금 일각에서는 파월을 막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연준 의장이잖아요. 현재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근데 이제 바이든한테 붙었다는 등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다는 등 하고 있는데 파월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 할 거라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데 현실로 나온 거고 막상 오니까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CPI, PC, PPI 그런 물가지수 때문에 다들 고민들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금리가 그거보다 위에 있단 말이죠. CPI든 PPI든 그다음에 PC든 그 기준치보다는 위에 있어요, 금리가. 그럼 금리를 좀 내린다 한들 그 수준을 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려볼 만하다는 거죠. 연준 의장도. 그러면 올해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내리긴 내릴 건데 이제 시기가 문제겠죠. 5월 달이냐? 가장 빠른 게 5월 달이죠. 5월 1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근로자의 날인가요? 근로자의 날 지나는 새벽 2시, 5월 2일 새벽 2시, 새벽 3시죠. 그때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볼 것이냐, 그 부분의 문제지 내리긴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도 못 견디고, 마찬가지로 기업도 못 버티고 다 못 버티는 상황이 벌어지면 인플레이션은 잡았는데 이 기업도 잡게 생겼으니 그러면 당연히 집권당인 민주당도 싫어할 거고, 그러면 또 서민들도 시민들도 당연히 민주당을 찍지 않겠죠. 그렇게 본다면 거기다가 실패한 연준 의장으로 남겠죠. 역사엔 결국 나라를 잡아먹었다는 둥, 인플레이션 잡으려다가 그 말을 듣기 싫다면 원래 연준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야 아니면 발생이 됐어야 움직이는 기관인데 이번만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스위스도 내렸죠. 갑자기 내렸습니다. 스위스만 내리는 게 아니겠죠. 다른 나라들도 하나 둘씩 내리지 않을까. 지금 미국이 나홀로 스트롱, 나만 강해, 나만 좋으면 돼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절 사람들이 다 지금 나가 떨어지게 생겼고 다 파산하게 생겼는데 미국은 자국 내 소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중국도 아니고 인구가 3억 5천이잖아요. 서비스업이 발달된 나라지 제조하고 소비가 양쪽으로 다 맞아떨어지는 국가가 아닙니다. 소비하는 국가지.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 팔아야 되는데 상대방들이 다 죽어나가면 안 되니까 결국은 내리긴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사는 그냥 그 사람이 뭔가를 알리고 싶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려되는 점을 표시를 한 건데 언론이 그걸 포장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투심이 악화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들이 산다. 항상 기관들은 그 호재에서는 악재를 뿌려서 사고
또 이제 팔고 싶으면 더 호재를 띄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기관들의 입에서 호재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아, 쟤네 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미디어들에서 말하는 금리 인하 하게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미국은 빚이 굉장히 많은 국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깜짝 결정했잖아요. 근데 몇 달간 이 스위스는 인플레이션 2% 이하로 좀 내려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이게 이 영향이 네.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 음, 그 동맹국들이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그 뭐냐 그 기준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또 그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도 그런 부분은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게 그 계속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9%에서 5% 가기는 쉬워도 3%에서 2% 가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해보면 뭐 50점에서 70점, 80점으로 가는 건 열심히 하면 되지만 95점에서 100점 가는 거 진짜 이건 거의 뭐 그날 그날 그 만약에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아니면 잠깐만 판단 미스를 해도 그한 문제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똑같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날아가긴 쉽지 않지 않을까. 네,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스위스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스위스는 또 다른 분야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에서는 우리 그 국민들, 시민들이 돈이 많으면 사게 되는 거고 또 사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2%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연준에서 통상적으로 보는 관점인 거고 2%로 그 인플레이션 누르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화폐 가치가 매년 2%씩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임금 인상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인플레이션은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어야지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일시적으로 이제 폭락이나 급락을 할 수 있겠지만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거라서 인플레이션은 그냥 안고 가야 될 존재. 하지만 좀 뭐라 할까 그 4% 5%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2% 3% 구간에서 움직인다면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문제, 언젠가는 잡힐 문제 대신에 금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위에서 금리가 논다면, 그러니까 설정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밖에 없는 그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먼저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저수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금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허생 마스터님의 이런 견해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뉴스와 관련해서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프랑스 투자은행의 소시에테 제너럴이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4,750에서 5,500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 5,500이 지금 월가 투자은행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거든요. 네. 5,50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네, 왜냐하면 대선도 껴있고 올해 대선이 있는 국가가 선거가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한 30여 개국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 대기성 자금이 1경원 정도, 1경원입니다. 1경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 600조, 네. 10배가 6천조, 어. 15배가 9천조, 1경이면 16배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가 대기성 자금으로 돼 있고 거기다 금리까지 낮아진다면 은행에 놔뒀더니 돈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네. 그러면 갈 돈은 그 투자 자금밖에 없는 거죠. 증시든 아니면 국채든 아니면 우리들이 요즘 핫한 그 코인이든 그런 쪽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거라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포모에 다들 뭐 이렇게 사지 않을까. 그럼 이제 많이들 그 말씀들 하시거든요. 닷컴 버블 또 제2의 닷컴 버블이 되지 않느냐. 근데 저번 시간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좀 다릅니다. 그때는
그냥 인터넷도 되지도 않는데 닷컴이라고만 뜨면 막 돈이 몰렸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인터넷을 통해서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네, 검증이라는 것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은 멀티플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수죠. 그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가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만 다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들, 투자자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러면 더 위로 찍지 왜 밑으로 찍냐? 조금씩 조금씩 올리냐?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갈 때마다 조금 조금 올립니다. 그게 많이 올렸어. 그 언제죠? 2, 3년 전에 많이 올렸었다가 아니요. 코로나 이전에 많이 올렸었다가 한번 제대로 물 먹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찔끔찔끔 올라가는 대로 따라서 올리니까 여러분들께서 5,500까지밖에 못 간대. 난 더 봤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좀 건재하고 좀 갈만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그때가 조금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일시적으로 그 뒤로 금리가 어차피 투자라는 건 유동성의 문제거든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들께서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그 돈을 은행에 놔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애들이나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유튜브를 보고서 워낙 많이들 배우셔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증시 대기성 자금을 보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선거 이후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선거 전에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으나 어차피 직선은 없잖아요. 모든 인생의 굴곡이든 투자의 가격이든 지수든 직선은 없으니까 굴곡은 있는데 중요한 건 땅바닥에서 굴곡하고 만약에 100층에서 굴곡은 다른 거죠. 네. 1층에서 부는 바람하고 100층에서 부는 바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휘두를 때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더 심한 굴곡이 있으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전 재산 올인하지 마시고 만약에 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럼 분산 투자하시고 언제든지 급락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지수가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도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계좌를 꼭 지켜가시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이슈 다 풀어봤으니까요. 바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슈 풀이할 때 잠깐 빨간불을 켜주긴 했는데 네. 다시 파란불 켜고 있어요. 왜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요즘은 고점 갱신하면 한 번씩 좀 크게 조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고점 갱신했잖아요. 어제 고점 갱신을 하고 그러니까 봉이 어느 정도 그 중간 이상을 좀 지지를 해줬다면 상승할 여지가 있겠다 싶었는데 어제 올린 거를 거의 다 뺐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애플 영향도 많이 크지만 그 얘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고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상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보시면 ADX의 플러스 DI가 위에 있고 ADX 수치도 지금 40 이상 있죠. 일봉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때죠. 고점 갱신하고 조정 주고 여기 또 고점 근처 와서 조정 주고 또 고점 갱신하고 조정 주고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어제 일봉이거든요. 어제 신고점을 또 달성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지금 봉이 다 날아갔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여기 빨간색이 5일 이평선입니다. 5일 이평선하고 거리가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조정을 주면 자리는요. 이렇게 지금 마디가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위로는 600, 625, 665, 7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죠. 550도 저항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여기 맞고 계속 떨어집니다. 이 자리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일목균형표상 이게 지금 양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반등이 될지 상승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제 플러스 DI도 위로 튀어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튀어 올라오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550과 560이 뚫리면 이제 600선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네, 위로 막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예, 우리들이 막 컷을 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550, 그다음 600 예, 이런 자리들 마디가에서 625 예, 매도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요즘 패턴이 그렇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예, 그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마디가 긋는 법, 예, 지지, 저항, 추세 긋는 법 그런 법들은 이제 월요일 날 네, 무료 공개 방송 때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그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만 예, 경로가 좀 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예, 여러분들께 링크 주소를 알려드리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네, 월요일 날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하시면서 예, 무료니까요. 예, 무료인데 뭐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네, 그렇게 참여하셔서 보시면 여러분들 식견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 예측을 해봅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